de ilusión de jóvenes. 일주일 만에 이뤄진 제대로 된 사과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주장을 찾아가 사과한 날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생일날. 낭트전을 치른 후 영국 런던까지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인 것이죠. 아시안컵 우승보다 대표팀 내부 불화에 더욱 가슴 아파했던 우리 국민들이기에 모두가 바란 해피엔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숨겨진 비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지 소식과 함께 자세히 짚어볼게요.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강인 선수. 전과 달리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다는 여론이 대부분인데요. 반성하고 사과했다니 잘했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되어달라.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하고 강해지길과 같은 따스한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죠. 그러나 일주일간 침묵한 이강인이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단순히 대표팀 내 입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KT를 비롯해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이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했고 중계에서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또한 위약금 문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번 시즌 견고하게 지키고 있던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맙니다. 이슈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은 판매 1위를 달릴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죠. 그런데 한국 팬들이 등을 돌리자마자 판매량이 뚝 떨어지고 맙니다. 파리 생제르맹 경기는 앞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마저 이어졌는데요. 이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던 구단 측은 급히 뒷수습에 나섭니다. 파리 생제르맹 내부 관계자가 이강인을 만나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할 것을 권했다는 후문이 프랑스 현지 매체 르 파리지앵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당시 뒤늦게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엔리케 감독도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는 스페인 국가 대표팀 감독을 하던 시절 무엇보다 팀워크를 중요시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역시 스페인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누구보다 애국심이 강했던 엔리케는 군대나 마찬가지로 팀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식사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룰까지 만들었다고 하죠.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동료들과 한마디라도 더 나누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수들과의 단합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그라운드에서 혼자 투려는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매의 눈으로 포착해 출전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강수까지 뒀는데요. 평소 그는 이강인을 두고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선수며 다른 선수들과 잘 화합한다라고 평가한 바 있죠. 이 때문인지 이강인이 사과를 하러 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며 그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혹은 서면으로 사과하겠다는 이강인 선수를 만류하며 낭트전이 끝나는 즉시 바로 가라는 의미에서 후반에 그를 교체해 버리기까지 한 건데요. 아무튼 일련의 사건이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화해로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걱정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음바페 이적 뉴스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한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복귀입니다. 이강인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던 음바페,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게 됐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음바페가 2주 전에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올 여름에 레알로 이적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시즌당 40골가량 터뜨리는 음바페가 떠나면 팀의 득점력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되죠. 그를 대신할 선수로 엔리케 감독이 떠올린 건 이강인을 비롯한 팀의 다른 선수들이 아닌 독일로 임대를 가 있는 사비 시몬스였습니다. 현재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활약 중인 시몬스는 이강인과 플레이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포지션이 겹칩니다. 파리 생제르맹 유소년팀 출신인 그는 2003년생으로 몸값은 이강인보다 3배 높은 7천만 유로에 달합니다. 한화로는 1,009억 원 정도죠. 라이프치히에서 좌우 측면 윙어로 기용되고 있지만 중앙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로 손꼽히는데요. 아직 어린 선수지만 실제로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자랑합니다. 일찍이 PSV 아인트호벤에서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데다 라이프치히에서도 31경기 8골 9도움으로 맹활약 중이고요. 팀 내에서의 평판도 대단히 좋습니다. 자신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적인 플레이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아무튼 두 선수의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시몬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오면 주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득점력 면에서 시몬스 선수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강인의 입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은바페와의 친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은바페 위주로 플레이했던 이강인으로서는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 콜로 무안이나 바르콜라와 같은 다른 선수들을 경기 중에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인력 때문인데요. 더 좋은 위치에 있던 선수에게 패스하는 대신 은바페에게만 공을 몰아준 탓에 은바페 눈에는 확실히 들었지만 동료들에게는 빈축을 샀었죠. 이처럼 은바페 라인으로 철저히 분리됐던 이강인. 은바페가 떠난 후에는 과연 팀 내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인데요. 은바페가 SNS에 이강인 생일 축하글을 올린다고 잃어버린 평판이 되돌아오지는 않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동료들과 화합하며 멋진 플레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한편 이강인의 사과 후 손흥민 주장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죠. 이강인과 어깨 동무를 한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보다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역시 손흥민답다는 생각이 드는 글인데요. 그의 실력과 리더십뿐만 아니라 훌륭한 성품에 사뭇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의 얼굴 한결 밝아 보이죠? 손흥민의 말처럼 이강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지난 일은 뒤로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처럼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충돌 문제가 봉합되면서 한국 축구도 한시름을 놨습니다. 다가오는 3월 우리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게 될 텐데요. 태국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죠. 졸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아시안컵 때의 모습이 아닌 우리 선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무엇보다 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클린스만처럼 있으나 마나한 감독이 아닌 대표팀을 하나로 뭉치게 할 진짜 리더 말이죠. 차기 감독은 국내파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명보, 최용수, 황선홍 등 한국 축구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국가대표팀 감독 적임자는 누구일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